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 드디어 이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 연준이 과연 이번 달 금리 동결을 할 것인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돼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이 13,200선을 내어주고 13,1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29%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빅테크 형님들 그간 잘 올랐죠. 근데 오늘 좀 큰 하락이 있었어요. 일단 최근에 나스닥과 미국 증시의 상승은요. 물론 뭐 AI발, 엔비디아발 호재도 있었지만 자, 이번 달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매크로 호재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요. 자, 어제는 이렇게 장 초반에 좋았다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장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건 캐나다 중앙은행 뱅크 오브 캐나다죠. BOC의 전격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BOC는 25bp 인상을 했는데요. 기존 4.5%에서 4.75%로 올렸어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G7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자, 지난 1월, 3월, 4월 달 실제 4.5%로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을 했었어요. 하지만 4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4%가 나오면서 목표치인 2%를 훨씬 초과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저께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뭐 동결을 해왔으니까 상당히 그 여파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는요, 캐나다의 금리 인상 확률을 20%로 점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달에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선수를 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미 전날에 호주도 기존 3.85%에서 4.1%로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국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6월달 금리 결정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 약세 압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껑충 뛰어오르고요. 유가도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에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요. 미국의 소비는 지속해서 탄탄하게 성장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역시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최우선 순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미 연준의 6월달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뭐 그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와 같이 그리고 애플과 같이 AI와 관련된 주식들의 큰 상승이 있었어요. 미국 빅테크 큰형님들만 상승하는 불건전한 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하락일 수도 있겠다. 13,200선이 충분히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8월달 고점이었죠. 13,200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법한 하락이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는 1.47%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기술주에 좀 더 가까운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에너지나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하고도 연관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었을 때 왼쪽 상단 위주로만 상승하는 장이었는데 오늘을 다우는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주식들도 많이 상승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상승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지 그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혹시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싶다면은 이미 급상승한 엔비디아 같은 주식보다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경기에 민감한 전통적인 산업들도 일부 포트에 포함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간 한 3일 연속 13,200선을 잘 지켜냈던 나스닥인데요.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주가와 50일선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51선과 200일선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스닥에서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차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 장이 중요해요. 이번 주 장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간 많이 오른 나스닥은 오늘 하락을 했고 다우는 올랐으니까요. 특히 다음 주 수요일을 전후로 해서 시장의 향방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FOMC 금리 전망은요. 현재까지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 확률이 좀 어제 대비 떨어졌어요. 어제는 금리가 6월 달에 동결될 전망이 78.3%였는데 지금 69%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오늘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고 그 전일에 호주에서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법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동결 전망이 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31%입니다. 하지만 자, 9월 달과 7월 달 정도에 금리가 인상될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아직도 50% 정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한 차례 쉬어가더라도요. 올해 연내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올해까지는 잘 버티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반기에 나스닥 위주로 잘 오른 만큼 하반기에는 엎치락 뒤치락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를 기회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7% 오르면서 224.57불까지 올랐어요. 자, 그간 테슬라는 구글과 아마존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먼저 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AI 주도주를 시장은 찾았던 거죠. 그래서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그 이후에 AI 주도주로서 역할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개 주식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크게 빠졌지만 테슬라는 1.47%나 올랐어요. 자, 하지만 오늘 테슬라의 봉 역시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오늘 230.83불까지 230불을 뛰어넘는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나스닥 빅테크 형님들이 하락하면서 오늘 음봉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상승 기운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요. 자, 이제는 한 197불 정도의 지지 라인이 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특히 테슬라의 장기간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 대세 하락 추세선 상단을 좀 뛰어넘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간 1년 반 동안 주구장창 하락했던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2021년 11월 정도였죠. 그 정도에 한 410불 정도를 찍고 계속해서 이런 하락 추세를 1년 반 동안 보여주었던 테슬라인데, 자, 현재 여기 고개를 든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하락 추세가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220불대에서 1250불대 가격은 테슬라의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작년에도 이 가격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심했었어요. 하지만 1년 반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였는데 고개를 치켜들었다라는 것은 좋은 징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야흐로 대세 전환의 시기가 테슬라 주식에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 차트를 보면 흰색 선은요, 테슬라의 실제 주가입니다. 현재 220불을 넘긴 상황이죠. 자, 그리고 주황색 선은 기관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관들의 평균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요, 항상 기관들의 목표가가 테슬라 주가보다 좀 높게 위치를 했었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급상승 시기에는요, 주가가 항상 목표가보다 앞서갑니다. 여기 보시면 흰색 선이 주황색 선 위에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목표가와 테슬라 현재 주가의 괴리가, 자, 이 빨간색과 녹색으로 표현이 밑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라는 건 목표가가 주가보다 더 낮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현재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한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밑에 있어요. 현재 기관들의 평균 12개월 목표가는 192불 정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220불을 넘긴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이런 대세 상승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빨간색이 좀 진하게 이제 나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관들은 어떠한 목표가를 제시를 해야 될까요? 자,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다는 건 우스운 상황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목표화를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보다 높아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게리 블랙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관들은요, 목표가를 하나둘씩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들의 고객들이 되겠죠. 고객들이 봤을 때 목표가가 주가보다 낮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를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목표가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가를 올리는 레포트가 발간될 때마다, 증권사에서 발간될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달라붙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상승세가 더욱더 지속 유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목표가를 또 올린 증권사가 있어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곳인데요. 테슬라 불 세력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알렉산더 포터 님이 계십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분의 성과는 아주 좋았어요. 전체 월가 애널리스트 7,248명 중에 265등에 랭크되어 있는 실력자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자, 테슬라는 그저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니다. 자, FSD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옵티머스, 태양광 솔라 패널이죠.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까지 여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평가를 하면서 매수 추천 가격 목표 주가로 $280를 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목표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목표가가 192불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 차별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빅테크가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주가 상승은요, 자, 모델 3, 모델 Y 전 모델이 EV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존에는 모델 Y의 경우는 뭐 전 모델이 받을 수 있었지만, 모델 3의 경우는 모델 3 퍼포먼스만 EV 보조금 전액 7,500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모델은 3,250불만, 그러니까 절반만 받을 수 있었어요. 자, 배터리 자체가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광물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가 펼쳐지곤 했었는데요. 바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죠. 미국 정부 기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전 모델, 그러니까 모델 3랑 모델 Y 같은 경우는 전 모델 다 7,500불 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주었죠. 아무래도 테슬라는 이 IRA라고 하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재료 비용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광물 자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모건 스탠리죠. 자, 미국에서도 유명한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알렉산더 포터 이분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동차에만 좀 특화된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역시나 이 자동차 세액 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목표 주가가 좀 아쉬운 순간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200 이상을 보이기 전에 이러한 레포트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앞서가는 순간이 왔으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테슬라 주가 역사상 상승 반전이 되는 계기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테슬라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을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잘 모아둘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탤 또 하나의 무기가 있죠. 바로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하이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이랜드 프로젝트가요, 캘리포니아에서 도로상, 그러니까 공도상 테스트가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자, 그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확대를 해보니까 역시 헤드라이트가 바뀐 것으로 나오고 있죠. 기존 모델 3보다 로드스터의 전면을 좀 더 닮은 그런 스포티한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4에 포함되는 그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이랜드 모델 자체가 하드웨어 4를 달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3도 FSD 자율주행을 그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드웨어 4가 훨씬 더 FSD 자율주행 성능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모델 3 하이랜드는 지난해 가을에 처음 공개가 되었고, 자, 1년 가까이 차량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하반기에 중국과 미국에서 같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이 뒷부분을 보면, 이 하이랜드 모델 뒷부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좀 움푹 패인 모습이 보이시죠? 자, 모델 S 플레드와 같이 디퓨저가 달린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디퓨저를 달고 나오게 되면 공기 역학에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다운포스라고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고속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이랜드는요,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더
빠른 주행 성능을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싼 모델 S 플레드나 로드스터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안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하이랜드 모델을 사서 트랙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고객들의 니즈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V가 가속력도 좋고 주행이 재밌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왕이면은 같은 값이면 EV를 사고 싶고요. 더욱더 성능이 좋은 EV를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월가 탑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게리 블랙은요. 자, 6월 7일에 새로운 테슬라 호재 대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요. 자, 6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Skip Interest Rat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이크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을 스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주랑 캐나다가 뭐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우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두 국가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미 연준이 금리를 한번 동결을 하면 그래도 주가에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재료 소멸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추후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시장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또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이걸 호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역시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죠. 매크로보다는 테슬라 자체의 호재에 좀 더 주목할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게 뭐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정도 조정을 거쳤으면요 충분히 조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테슬라 호재에 더욱더 민감히 반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목표가가 기관들의 목표가가 190불대라고 했죠. 테슬라 주가가 220불대까지 올랐으니까 기관들의 목표가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면은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바야흐로 4분기에는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높게 위치해 있는 테슬라 주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 1년 안에 한 320불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매크로보다는 이런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털 강화 요소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